모든 인연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조용히 끝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끝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쌓이며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죠.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 혹시 당신도 느끼고 있나요?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인연이 끝났다는 10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10가지 신호. 1. 대화가 줄어든다. 한때는 사소한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던 사이. 하지만 이제는 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 예전에는 하루 종일 연락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지만 이제는 몇 시간, 며칠씩 연락이 끊긴다. 연락이 와도 짧고 형식적인 답변만 남는다. 뭐해? 라는 질문에 그냥이라는 단답형 답변이 반복된다. 만나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관심과 애정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심리적 신호. 상대방에게 더 이상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 나도 상대의 이야기나 감정에 예전처럼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 대화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 혹은 하고 싶은 말이 사라졌다는 것. 그 자체가 관계의 변화를 말해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2. 함께 있어도 어색하거나 지루하다. 한때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 예전에는 끝없이 대화를 나눴지만 이제는 만나도 할 말이 없다. 눈을 마주치고 웃던 순간이 사라지고 공허한 시간이 흐른다.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끼고 괜히 자리를 피하고 싶어진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어진 걸지도 모릅니다. 심리적 신호. 예전엔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갔지만 이제는 만나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일부러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지만 그마저도 피곤하게 느껴진다. 상대가 재미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가 변한 것이다. 함께 있는 순간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3. 관심과 배려가 사라진다. 한때는 작은 변화도 먼저 알아차리고 걱정해 주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칩니다. 변화된 모습. 예전에는 사소한 것도 신경 써 주었지만 이제는 무관심하다. 상대가 힘들다고 해도 그래. 힘내. 같은 형식적인 반응만 한다. 예전에는 챙겨주던 것들을 이제는 잊어버리거나 무시한다. 관심과 배려는 사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심리적 신호.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더 이상 감동을 느끼지 않는다. 나 또한 상대에게 관심이 점점 줄어든다. 예전에는 배려하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진다. 관심과 배려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권태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관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4. 서로에게 점점 짜증이 난다. 한때는 서로의 실수마저도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변화된 모습. 상대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사소한 농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낸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겼던 일이 이제는 싸움의 원인이 된다. 짜증이 쌓이면 결국 다툼이 된다. 다툼이 반복되면 애정이 아닌 피로감만 남게 된다. 5.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다. 예전에는 서로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약속조차 의미가 없다. 변화된 모습. 한쪽만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무관심하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려 했지만 이제는 약속을 잡아도 미룬다. 바빠서 나중에 보자 라는 말이 습관처럼 반복된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사라지면 인연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6. 새로운 인연에 더 관심이 간다.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우고 있다. 변화된 모습. 연인이나 친구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함께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더 즐거워 보인다. 상대는 나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새로운 인연이 더 소중해졌다면 우리의 관계는 점점 뒷전이 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7. 신뢰가 깨졌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 변화된 모습, 거짓말을 하거나 감추는 일이 많아진다. 예전엔 솔직하게 말하던 것들을 이제는 숨긴다. 핸드폰을 자주 숨기거나 통화할 때 방을 나간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8.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진다. 설레던 만남이 이제는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렸다. 변화된 모습, 만남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다. 만나야 할 것 같아서 만나지만 즐겁지 않다. 만남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진다. 만남이 의무가 되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9. 미래를 함께 상상하지 않는다. 예전엔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된 모습, 함께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나중에라는 말이 사라지고 나는 혼자 할 거야 라는 말이 많아진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10. 직감적으로 이 관계는 끝났다는 느낌이 든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직감적으로 이 관계는 끝났다는 느낌이 든다. 변화된 모습, 더 이상 설렘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다.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그저 습관처럼 이어지고 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애정이 아닌 무관심이 보인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인연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가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끝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끝을 부정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떠난 인연이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모든 끝이 슬픈 것은 아닙니다.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멋지게 사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지만 어떤 분들은 더욱 멋있어지고 어떤 분들은 점점 기운을 잃고 매력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어른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세련된 스타일과 품격 있는 태도를 떠올리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깊이와 여유가 느껴지는 분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멋지게 사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삶을 진정으로 즐깁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나이 들수록 멋지게 사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 유지.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멋진 가치관과 인생 철학이 있어도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하며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을까요? 신체 건강. 건강한 몸이 멋진 삶의 기본입니다. 1. 운동 습관을 들이기.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쉽게 쌓입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걷기,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요가 등을 실천하면 신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섭취한 영양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을 기억해 보세요. 3. 수면과 휴식의 중요성. 수면의 질이 낮으면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밤 11시에서 12시 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활용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 긍정적인 마음과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1. 명상과 마음 챙김 실천하기.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명상, 깊은 호흡, 일기 쓰기 같은 마음 챙김 습관을 들이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 배우기.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내가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긴장을 풀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정신을 젊게 유지하기.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취미,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퍼즐 풀기 등으로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도전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멋진 삶의 비결입니다. 인간관계의 질 높이기. 1. 깊이 있는 관계 맺기.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20대, 30대에는 폭넓은 인간관계가 중요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단순한 인맥 관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긍정적인 사랑과 함께하기.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사람, 늘 불평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환경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3. 후배 및 다음 세대와 연결하기. 나이가 들수록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가르치려 들지 말고 함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 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사는 분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고가 경직되고 삶의 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은 언제나 젊고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배움은 멋진 삶의 원천입니다. 1.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외국어, 예술, IT 등을 배우며 두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스마트폰, AI, 소셜미디어 활용 등을 익히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2. 독서를 습관화하기. 책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움의 도구입니다. 철학, 심리학, 자기계발,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사고의 깊이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씩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멋진 분들은 지적으로도 성장하는 분들입니다. 열린 사고와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기. 1.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기.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멋진 분들은 자신의 생각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2.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배우기. 배움은 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분들과 대화하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 해외 경험이 많은 분들과 교류해 보세요. 도전을 멈추지 않기. 1. 새로운 취미와 활동에 도전하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멈추는 순간 삶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악기 연주, 요리, 여행, 운동, 미술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씩 배워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일단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2.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처음엔 서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내가 있을 뿐이다.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멋진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자신만의 가치와 철학 정립. 멋지게 나이 드는 분들은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멋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원칙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질문하기. 1.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기. 사회가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민해 보세요. 돈, 명예,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가? 2.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기준을 따르기.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나만의 기준을 따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보다 이것이 내 가치관에 맞는가?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주체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진정으로 멋진 분들입니다. 삶의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기. 1. 나만의 철학을 글로 정리해 보기.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신념과 인생 철학을 짧게라도 적어보면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2. 작은 실천이 진짜 철학을 만든다. 말뿐인 가치관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해 내 철학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매일 10분이라도 독서를 해야 합니다. 삶을 즐기며 의미 찾기. 멋지게 사는 분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나는 지금 인생을 즐기고 있는가? 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삶을 진정으로 즐기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않기. 1. 유머 감각 유지하기. 멋진 분들의 공통점은 유머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분들은 삶을 여유롭게 살 줄 아는 분들입니다. 2. 작은 순간을 즐기는 법 배우기. 거창한 목표만 쫓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1.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만을 가지지만 행복한 분들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2. 내가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발자국 고민하기.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가족, 친구, 후배, 사회에 의미 있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결론.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멋지게 사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멋지게 사는 분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분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한다면 나이 들수록 더욱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